한국 성주사들조차 임시 배치 한미 삼각 안보 협력도 파열음. 중국 스텔스기 탐지 러시아판 사드 조기 도입 등 군사력 증강. 북한도 SLBM 신형 방사포 등 우리 방어 무력화 전력 이단 도발 우리. 정부가 중국의 4대로 인한 산불을 약속해준 뒤로 군은 한 번도 이에 반하는 의견을 낸 적이 없다. 미국 MD 체계 불참에 대해 국방부는 미엔디에 편입될 수 없다는 게 군의 입장이라는 메시지를 고수하고 있다. 사드는 추가 배치를 거론하기에 앞서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성주의 사드 조차 임시 배치 상태다. 한미일 군사 동맹 불추진은 일본과의 대립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증의 요구로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있다. 그 사이 중국은 한국을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몰두했다. 중국은 최근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둥퍽 17극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는데 주한미군을 겨냥한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밝혔다. 둥퍽은 마하 8에서 10 안팎의 속도로 비행해 사도로도 막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더에 탐지되더라도 비행 코스를 바꾸는 활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격. 중러시아판 사드 데려오고 극초음속 미사일 과시 중국이 지난 7월 도입한 러시아제 방공 미사일 시스템 S-400 러시아판 4D로도 불리는 S-400 방구 미사일은 고도로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과 전술 탄도 미사일 군용기 등을 모두 요격할 수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1일 중국 베이징天安门 광장에서 열린 신중국 70주년 열병식의 등장한 둥펑 17극 초음속 탄도미사일. 중국은 이 미사일이 주한미군 기지를 주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는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약보다 수개월 앞당겨 도입했다. 중국은 작년 7월 러시아로부터 이미 S-400 1차 인도분을 받았고 이번은 2차 도입이다. S-400 방공미사일은 2007년부터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된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고도로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과 전술 탄두 군용기 등을 모두 요격할 수 있다. S-400은 F-35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가 흔들리는 사이 북중 누는 군사적 밀월 관계에 돌입했다. 북한은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리 급탄도미사일 신형 방사포 등 우리 군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에 대한 중국의 내로 남불식 고통은 계속되고 중국은 2019 국방백서를 통해 미국은 한국의 사대를 배치함으로써 지역 전략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해버렸고 지역 국가의 전략 및 안전을 크게 훼손했다고 했다. 최근 5년 만에 재개된 한중 고위 군사급 대화의 선위펑허 중국 국방부 장이 박재민 국방부 차관에게 양측의 핵심 관심을 존중하고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는 기초 위에 양국 군의 관계 발전과 지역 간 전술을 추진하길 원한다고 했다. 웨이 부장은 이에 앞서 박 차관이 참석한 베이징 샹산 포럼 개막 연설에서 한미를 겨냥해 일부 국가가 배타적 안보 전략을 구사하고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지역 안보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라고. 우리 정부는 노골적으로 한미동맹을 흔드는 중국의 태도를 방관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한국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4월 평택 기지에서 사드 전개 훈련을 했는데 이와 관련 군안 밖에서는 미국이 사드 추가 배치를 원하는 게 아닌가 라는 얘기가 나왔다. 미국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라
한국이 MD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군 안팎에서는 한국만 믿지는 산불 입장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산불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군사 주권 포기 수준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중국의 위협뿐 아니라 우리가 당장 당면한 핵과 미사일의 무방비 상태에 놓이고 있다고 했다. 박원곤은 한동대 교수는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면 정찰 감시 능력이 부족한 것을 우리 정부가 뻔히 알기 때문에 MD와 연계를 안 할 수가 없다. 며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MD와 연계되면 또 다시 중국에 시비를 걸 빌미를 줘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로켓 고체 연료 족쇄 해제 우주개발 국방력 비하 계기 돼야.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금. 사설 속 배경 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 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돼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리도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같은 다양한 형태의 발사체를 자유롭게 연구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1979년 미사일 지침 체결 이후 네 번째인 이번 개정은 우리의 장거리 로켓 개발을 가로막던 기억 족수가 풀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당초 우리의 비밀 미사일 개발을 계기로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양해각서가 만들어진 이래 미사일 지침은 우주 개발과 국방 향상에 큰 걸림돌이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세 차례에 걸쳐 제한이 완화되지만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는데도 우리는 위성 하나 제대로 못 올리는 현실은 그대로였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우리도 액체 연료에 비해 생산 원가가 낮고 효율성이 높은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주 개발 경쟁에 뛰어들 수, 특히 그 군사적 1위는 크다. 자체 개발한 발사체로 위성을 쏘아 올려 한반도 전역에 24시간 감시 체제 구축이 가능해진다. 당초 한미 간에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도 함께 논의됐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유사시 ICBM 급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추는 만큼 당장 주변국 반발을 낳을 사거리 제한 해제를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가뜩이나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각종 동맹 현안도 쌓여가는 상황에서 나온 희소식이지만 한편에선 그대가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인하 중국 견제 전략 통참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중 대결이 격화될수록 한국 외교의 길은 좁고 위험은 크다. 좋은 길이지만 그 틈새에서 국익을 지키고 눕히는 것이 진짜 외교력이다. 발사체에 고체 연료 K 로켓 날개 달았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로켓 개발 족쇄 풀렸다. 고체 연료 내부 발사체 쓰는 연료 제한 없애, 고체 연료 하이브리드도 사용. 연료 주입 필요 없어, 구조 간단 제작비 싸고 신속한 발사 가능. 제연료 비해 추진력은 약해, 우주 발사체 보조 부스터 활용. 중장거리 미사일 정찰 위성 등 독자적인 군사 기술 개발 탄력. 대한민국 모든 기업 연구소 국민은 액체 연료 외에도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 지난 28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에도 고체 연료 로켓 시대가 열렸으며 을 전했다. 이날 김 차장은 새롭게 채택된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을 발표했다. 1979년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고체 연료 기반 우주 발사체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1년 만에 고체 연료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미 미사일 지치은 로켓 엔진이 내는 총 에너지의 합인 총력적을 고체 연료 로켓의 경우 100만 파운드 초로 제한했다. 1파운드 초란 무게가 1파운드 인물체를 1초간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단위다. 일반적으로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6천만 파운드 초가 필요하다. 내년 발사 예정인 액체 연료 로켓 유리 호위 추진력도 약 6천만 파운드 초에 달한다. 이처럼 우주 발사체를 띄우기 위해선 로켓이 6천만 파운드 초보의 힘을 내야 하는데 지난 40여 년간 100만 파운드 초로 고체 연료 로켓을 에너지가 제한되면서 고체 연료 로켓을 우주로 발사할 수 없었다. 한 이번에 한미 미사일 지치, 미 개정돼 이런 제한이 사라졌고 그만큼 고체 연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체 연료 제한이 풀렸다는 소식에 전력기자재 전문기업 비츠로테크와 민수, 군사용 로켓을 만드는 한화 등은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관련 기업 주가도 들썩였다. 이처럼 전 국민의 이목을 끌고 있는 고체 연료란 무엇일까? 우주 발사체에 사용되는 연료에는 크게 고체 연료, 액체 연료가 있다. 우선 고체 연료 로켓은 엔진 내부에 고체 연료를 채운 형태로 돼 있다. 로켓 가운데에 원통형 모양의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불을 붙이면 안쪽 고체 연료부터 연소하며 발생한 가스가 배출되고 이에 따른 추력을 액체 연료 로켓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설계의 구조로 돼 있다. 액체 연료 로켓은 1926년 미국 물리학자 로버트 터칭스고 더드가 처음으로 개발했다. 연료와 연료에 불을 붙이는 데 쓰이는 산화제가 모두 액체로 돼 있다. 는 불로 백화수소나 화석연료가 사용되고 산화제에는 주로 액체 산소가 쓰인다. 엔진 송연소 체인버의 연료와 산화제에 불을 붙이면 고온 고압의 가스가 되고 이는 로켓 하단부 노즐을 통해 빠르게 빠져나가며 주력을 액체 연료 로켓은 연소 체인버와 노즐을 식혀주기 위해 극저온의 액체 산소나 수소를 부품 주위로 순환시켜야 하고 연료를 고압으로 주입하는 장치도 포함시켜야 한다. 엔진으로부터 분리된 연료통 연료 연소를 위한 산화제 주입 조절 체계, 가스 분출 경로 제어 시스템 등도 필요해 내부 구조가 복잡하다. 반면 고체 연료를 쓰는 로켓은 액체 연료에 필요한 다양한 시스템이 불필요해 내부 구조가 단순한 게 장점이다. 또 액체 연료 로켓은 발사 수시간 전에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한 뒤 점화해야 하지만 고체 연료 로켓은 연료를 채운 상태로 10년 가까이 보관할 수. 창고에 보관 중인 고체 연료 로켓을 꺼낸